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기명입니다. 제가 여기 오르기 전에 김정수한테 그런 말을 드렸어요. 외부 강의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내부 강의가 제일 떨리고 힘들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비즈니스 하는 동안 항상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2011년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이 상인동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사무실 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픽업센터 룸에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왔는 기념으로 한마디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1분, 2분밖에 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서 있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안동훈 사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 찾기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어필리에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어필리에이트가 굉장히 작은 의미의 어필리에이트라는 것들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뉴스킨은 시작과 동시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소비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또 그 중에는 좀 엔진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좀 엔진이 좀 강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엔진이 약한 사람은 그냥 약한 사람들만의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이 큰 사람들은 그 리더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또 그분만의 또 역할과 영향력이 또 다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도를 매일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가 꿈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약간 까만잡잡해요. 까만잡잡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주변에 인도인이 없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도인이야. 야, 근데 너는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20살이라. 참 잘됐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근데 눈을 떠버렸네요. 요즘은 혹시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걸어서 세상 속으로인가? 어제는 인도 편만 봐요. 또 태어난 김에 가는 또 드라마 이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도 인도 편이 있어요. 항상 인도를 생각을 해요. 주변에 왜 인도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주변에 인도 사람 많나요? 어디에 인도 사람이 있는 거야? 대구 경북에는 어디에 인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음식점에 갔더니 네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안동훈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하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방법이 나오고 사람이 나온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저와 함께 아마 지금부터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바로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단위인데요. 그런데 그 기록이 올해 바뀌게 됩니다. 현 중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이승입니다. 문바이의 출근길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지났다고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So we usually face problems like suffocation. There's a lot of crowd. You get hurt whenever your phone falls, and you're not able to find your phone as well. 중국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지만
살림살이 나아지면서 더디게 늘더니 결국 지난해부터는 인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하지만 오는 2050년이 되면 인구 지형은 확 바뀝니다. 인도와 중국은 순위뿐 아니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여기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인구 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코 변치 않을 거라던 1위와 2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올해입니다. 해석은 재앙과 축복이 반반입니다.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찾아 농촌을 떠나면서 인도의 도시는 기형적 팽창하고 있고 삶의 질은 더 떨어졌습니다. It's because of the growing population or maybe because of the migration or uncontrolled migration. And why we are not able to provide the employment, as what we talked about employment and all, and the means of livelihood at the place of their stay in the rural areas. 반면 인도 정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넘쳐나는 젊은 인력을 무기로 이제 세계 인구 1위가 되니 유엔 상임 이사국 한 자리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자, 이제 또 나죠. 네, 인도가 올해 2023년 1위가 됐습니다. 네, 1위가 됐고 보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고 있어요. 다 도시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한국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태어나면 다 도시로 가요. 다 도시로.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도시에서의 일자리의 포화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인도의 평균 연령이 있습니다. 네. 지금 28세로 되어 있죠. 네이버에 보니까 2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친구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분포를 봤을 때 위에 친구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은 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봤거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남부 쪽으로 문바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 쪽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자리 이상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타겟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비즈니스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20대의 친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있으면 생계가 가능할까? 한국은 어제 이제 현실 점검했잖아요. 그냥 혼자 산다고 쳤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생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 정도면 가능하게 될까요? 딱 10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10분의 1 수준 정도면 생계가 가능합니다. 10분의 1 정도. 또 도시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 지난번에 모셨던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얼마 정도 봅니까? 라고 했더니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그것도 도시에서.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지금 100만 원 정도를 매달 꼬박꼬박 벌려면 GB죠. GB로 한 몇 포인트 정도 하면 돼요? 3,000포인트. 3,000포인트. TR라인이 TR미 3개월 3명. 매달 3명 하면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쉬운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구가 얼마라고요? 지금 14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14억 7천. 근데 2050년도가 되면 중국하고 인도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중국은 벌써 살만하다 보니까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 떨어지고 인도는 16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장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인도라는 게 왜 기회인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했습니다. 이 무역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일을 합니다. 보통 임포트, 엑스포트라고 그러는데 수입과 수출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수입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입이라는 것을 하려면 이 한국이라고 쳤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한국의 법을 알면 됩니다. 근데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수출이라는 게 그 항구에 도착해서도 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면 컨테이너까지 보내는 모든 비용에 곱하기 3이 들어갑니다. 왜?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 혼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사진입니다. 20대 후반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역을 잘하고 싶어서 뉴욕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주변의 모든 사장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다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하고 뭐든 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실수했던 것들, 지금 잘못했던 것 모든 것들은 나의 경험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3년만 내가 제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뉴욕을 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뉴스킨을 만났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킨을 저는 무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중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컨벤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좋은 제품, 아이템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져올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OEM으로 중국에서 싸게 생산해서 다른 곳에서 아니면 제가 3자 무역도 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제품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한국에 가져옵니다. 그거는 일본 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 될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까요? 메이드 인 재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조립을 하면 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뉴스킨의 그때 당시 GWP죠. 글로벌 레퓨지를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제가 쇼핑몰 하나를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쇼핑몰이 유행이었습니다. 쇼핑몰을 만들고 내가 쇼핑몰에 있는 모든 서버를 내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내 거래처에 모든 쇼핑몰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다 만들어드리고 그분들도 회원만 구축해서 주문을 하면 내가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제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과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일을 접어야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 돈이었어요. 왜? 나는 현금 주고 제품을 사오는데 사와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직원 써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품 주문을 다 받고 돈도 다 받고 근데 저한테 결제할 때는 2달짜리, 3달짜리 어음을 보내주고 그러면 회전이 안 되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 이 일은 안 되겠다. 근데 GW를 딱 봤을 때 제품이 쫙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랜드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마진이 별로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쉬라는 회사는 굉장히 잘 팔리는 회사입니다. 근데 도매에서 소매까지 넘어가는데 마진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도매라고 쳤을 때 대도매에서 중도매까지 넘어가는데 보통 마진이 1에서 1.5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유는 구색입니다. 그 보쉬라는 드릴을 주문하기 위해서 제 다른 제품을 함께 주문하기 때문에
그걸 갖춰놔야 된다라는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좋아. 내가 브랜드 있는 제품 하나를 찾아야 되겠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홈디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미국에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모든 공구가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모든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공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갔었어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야, 미제면 된다. 메이드 인 USA면 된다. 여기 아이템 하나만, 그것도 소모품이면 된다. 소모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드릴이라고 쳤을 때 드릴 날이 되게 중요해요. 그라인더라고 얘기했으면 그라인더 날이 되게 중요해요. 왜 쓰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소모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브랜드 있는 제품에 소모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마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저는 소매도 했었고 도매도 했어요. 야, 도매를 하는 장점은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매를 하는 장점은 마진폭이 높고 현금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근데 뉴스케이에 딱 보니까 그게 다 해결돼. 오, 브랜드 있는 제품이야. 그리고 내가 자본을 들이지도 않아도 괜찮네. 그리고 재고가 다 있대. 그리고 마진도 그때는 소매 마진이라는 게 있었거든. 소매 마진도 있고, 야, 거기에 도매까지 가능한 거야. 야,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딱 오자마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왜냐면 중국 비즈니스 했잖아요. 중국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때 상해였나 국경했나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랠리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스폰서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스폰서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조아라가 스폰서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스폰서로 오니까 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스템.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스폰서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자기 일을 시작했을 때 자영업은 스폰서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스폰서라는 분이 야, 이 일을 할 때도 함께하고 일을 할 때도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제가 야, 중국의 비즈니스한테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데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서울에서 뭐 팀을 꾸려가지고 다 이제 중국을 간대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간대. 그날 되면 다 간대. 근데 당일 딱 되니까 아무도 안 가. 그래, 하여튼 무슨 다 일이 계셨는데 아무도 안 가. 그래, 뭐 이왕 가는 건데 갔습니다. 중국에.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갔는데 가자마자 여행을 간대요. 비행기에 타게 했는데 서울 이제 버스 안 할 때 제가 여행을. 저는 데몬 시간을 호텔에 잡아놨었거든요. 데몬을 잡아놨어. 근데 어쨌든 저는 중간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호텔을 갔는데 가자마자 5명을 데몬을 했어. 한 번도 데몬을 처음 해본 거예요. 혼자 데몬을 처음 해본 거예요. 떨릴 거 아닙니까? 여자의 얼굴을 손을 대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 사마팩 발라놓고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갈바닉 해주고 마지막에 리프트팩을 하잖아요. 자, 리프트팩을 했는데 농도 조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농도 조절. 지금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농도 조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흘리는 바람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중국 이후로 저는 데몬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하는 일이 항상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하는 일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제품을 보여준다, 사업을 보여준다, 그걸 가르친다. 이 3가지 일을 계속 반복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백상영화예술제의 연극부 대상을 받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극은 항상 새롭대요. 똑같은 무대가 똑같은 무대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왜? 제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이지만 내일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다르게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이 감정과 모든 상태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라는 일 이후로부터 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뀌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인도 가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도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야 혹시 영어로 얘기하면 어떡하지? 헬로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떤 자료를 줘야 되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진입 팔로우업을 하지? 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가가지고 원래는 조선 쪽이 먼저 와야 됐어요. 근데 그 조선 쪽이 그날 노쇼 해버렸습니다. 노쇼. 오자마자 니하오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제가 가져갔던 PPT와 데몬 가방이 있잖아요. 일단 앉아라 그랬어요. 앉겠죠. 의자를 보여주면서 앉겠죠. 그리고 바르는 동안에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딱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딱 펼쳐놓고 그냥 제가 하는 순서 배운 대로 순서대로 그 사마팩 발라주고 바르는 동안에 이제 갈바닉 해주고 이제 목 갈바닉 해주고 그리고 지우고 나가지고 이제 갈바닉 또 해주고 리프트백까지 다 하고 났는데 그 친구가 그 거울을 딱 줬습니다. 거울 주면 뭐 보겠어요? 지가 지 얼굴 보라는 거겠죠. 자기 얼굴을 봤는데 좋다라고 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제품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동그라미 치고 나랑 가자 했어요. 어디 가겠죠? 보니까 딱 어딘 거야. 이거 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가방 1, 2, 3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했는데 가방 1, 2, 3이에요. 작은 가방 할래, 중간 거 할래, 큰 거 할래. 그리고 밑에 택시가 있으니까 호텔이니까 택시 타고 무조건 얘들은 그때는 뭐 온라인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택시 타고 그거 가가지고 가방 1, 2, 3 있으니까 저거 오케이.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있었나? 한 400만 원 매출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게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우리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조아라 사장님 영어 잘할 것 같잖아요?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를 수능에 한 개도 안 틀려요. 몇 만점. 영어 만점.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저는 믿습니다. 네, 미안. 영어 국어는 항상 수능 때 만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MBTI 뭐죠? MBTI 중에 뭐죠? 조아라 사장님? 예, MBTI 뭐가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하는. 예,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MBTI입니다. 저는 일단 들이대고 보고 이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것도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지금 회사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들, 물류, 문화 이 모든 변수를 실제로 개인이 들어가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14억 7천만 명의 이 인구가 메리트가 있죠. 굉장히 도전하고 싶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물건 하나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리크루팅, 리더 찾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LA에 노래방 가라오케가 들어왔는데 망했습니다. 섭외를 봤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노래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언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을 때 2년 반 동안 2년 조금 넘게 11억의 커미션을 받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잘 됐지? 지금을 생각을 해보니까 타이밍이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과 그때 했던 일이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때 좀 더 똑똑했을까?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똑똑할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이 경험도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타이밍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즈니스 했던 것들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회사가 올인을 외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올인 해봅시다 달려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뉴스킨을 해오면서 회사가 이렇게 보수적인 회사는 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인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5일날 저희가 글로벌 팀헬트 서밋이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때는 뭔가 발표할 것 같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인도 그 뉴스킨은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면 됩니다라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가능이냐 불가능이냐가 나오는.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여권 사진을 올리게 되면 너는 준비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너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밖에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뭐 이 화면 너무 잘 봤죠. 이 프리런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우리 TNT 사장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불을 지필 수 있을까? 안 사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김한 사장님, 우석인 사장님하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본인이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안동무 사장님이 지금 2천만 장자, 신현수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2천만 장자는 4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무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유선인 사장님하고 안동무 사장님 차이는 그때 정해졌다. 그때 정해졌다. 맞죠, 사장님? 네. 지금 만약에 안동근 사장님이 95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미쳐 있을 겁니다. 과거로 95년도로 돌아간다 그래요. 안 그럴까요? 맞죠?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2024년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충분히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DM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보냈는데 정말 많이 겹칩니다. 이 사람도 왔다, 저 사람도 왔다, 너 이러 오냐, 뭐 컴플레인 하는 친구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리더 찾기지 않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으면 떠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GPG기 백전백성.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열어놔야 됩니다.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인도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인도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인도 다큐멘터리도 보고 인도에 관련된 뭐 예능도 보고 막 보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어디가 까마짭짭한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또 물어보면 인도는 아니야, 스리랑카래. 또 어디 일단 까마짭짭한 한 사람을 딱 물어봤더니 자기 한국인이야. 내가 까마짭짭해서 물어봤다. 근데 섞여 있는 것 같아.
팩트입니다. 2025년 아직도 거기 홈페이지 적혀 있어요. 하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 근데 런칭하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에 다 인도인이 28%나 들어가 있습니다. 28%.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찾은 데이터 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최근 코로나 이후로 부호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부호들이 있는데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는 1위, 3위가 인도인입니다. 한 사람은 47%나 자기 이제 자산이 올라가는 거고, 한 사람은 14% 올라갔어요. 2위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 또 많이 떨어졌죠. 작년 데이터다 보니까. 그만큼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모든 돈이 지금 인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대, 삼성 다 인도 공장입니다. 베트남에서 옮기고 있고 중국에서 옮기고 있고 다 인도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산층 인구가 이제는 조금씩 차이나에서 인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산층이 올라가듯이 인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건 뭐냐면 뉴스킨에 쓸만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품군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제품군이 런칭이 되는지. 지금 직접 판매 환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왜 지금 시점에 인도에 우리는 들어가는, 아마 뉴스킨 오래 하신 분들, 리더분들은 다 알 거예요. 계속 인도 런칭하자, 인도 런칭하자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해보지 그냥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잘 준비해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빨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그 시장에서 오래 남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트 아시죠? 이번에 두바이 가니까 까르푸 있더라고요. 까르푸 들어보셨어요? 까르푸? 네, 프랑스 마트입니다. 프랑스 마트. 제일 큰 마트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까르푸 들어왔는 거 아세요?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철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지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지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렉트 셀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접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지화가 1번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현지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종교적인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슬람 관련된 분을 만났는데, 거기는 이 이슬람 이제 그 교인들이죠. 그 교인들이 쓰는 제품은 할라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들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우리 지금 캡슐 먹잖아요. 캡슐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돼지 자체를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두바이 가니까 삼겹살집이 있더라고. 굉장히 비쌉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이게 바로 제품군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온이라는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브랜드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멕시코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 뉴스킨 제품군 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제일 밑에 있죠.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죠. 가격입니다. 가격.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뉴트리센셜즈라고 나옵니다. 우리 뉴트리센셜즈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뉴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라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본사에 여쭤봤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인도라는 나라는 웰니스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이 웰니스. 근데 이 제품군이 전부 다 뉴스킨입니다. 그러니까 뷰티에 관련된 제품들이야. 그래서 이 웰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런칭을 하냐, 소위 말해서 우리 파마렉스가 어떻게 런칭하느냐.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회사가 처음 저희에게 두바이에서 제공했던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뷰티에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웰니스의 부분들을 일단은 저는 제외하고 여기에 마케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 말레이시아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완전 까맣지 않죠. 까맣짭짭하죠. 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제품들이 화이트닝 제품들입니다. 화이트닝 제품들. 근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베네핏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런칭하고 나서 어떤 베네핏이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파우더스 제도라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팀 엘리트들에게도 풀 보너스를 해가지고 팀 엘리트, 플래티넘, 엘리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처음에 200억 쏘고 400억 뭐 이렇게 쭉쭉쭉 쏩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 듣기로는 벌써 이제 우리가 스텝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스텝 1, 2, 3가 있는데 스텝 1, 2가 벌써 다 나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BR 이상, 인도 외에 BR 이상이 1000억 카운트가 나왔는 거예요 지금. 1000억 카운트가 벌써. 우리나라가 없을 뿐이지 특히 말레이시아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출신들이 거의 한 2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 제가 이제 밴쿠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주에 미팅했는 친구가 인도 의사 부부랑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치는 게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스텝 1, 2, 3가 있으면 1, 2는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쯤에 어떤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풀버런스가 뭐냐면 지금부터 지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이 뭐냐면 지금 TNT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뭔가요? 1대 창출입니다. 1대 창출. 1대가 바로 지원입니다. 1대가. 이 지원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보너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대에 인도인이 있어야 된다. 인도인이. 그게 핵심입니다. 왜 오하십니까? 사람 계시죠? 예, 지금은 그거죠. 느낌이 오잖아요. 찾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인도인을 1차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원. 첫 번째는 지원이 1대라고 말씀드렸죠. 지원 인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BR1 어카운트 창출.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멤버 BA가 있잖아요. BA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BA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BA 1번 가입한다. 그 BA가 어쨌든 BR이 될 수 있게끔 후원한다. 이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는 1점을 줍니다. 1점. 자, 두 번째 스텝은 Founders 10입니다. 지원 리더십 팀 포함. 그러니까 지원을 포함해서 10개의 BR을 만들면 10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0점. 자, 다음 스텝은 지원 리더십 포함 BR 20 어카운트를 창출.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1대로부터 BR이 20 어카운트가 인도인이 나오면 20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40 어카운트가 나오면 40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운더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베네핏은 뒤에 나오려나요? 어쨌든 인도가 런칭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 달에 런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월 달에 런칭을 해서 그 다음에 2026년 어떻게 보면 연도로 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26년 1월부터 하든지 2027년 1월부터 하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의 전체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10%라고 칩시다. 10조를 했는데 매출이 10조를 했는 거예요. 한 해 매출이 10조를 했으면 10%면 1조지 않습니까? 그 1조를 이 점수별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조의
내가 1점을 했을 때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 그걸 달성했는 사람이 1억을 한 1점당 1억을 주면 40점이면 얼마예요? 40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내코 가쯤이 하면 뭐 8억, 10억, 20억, 40억, 80억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첫 번째 스텝 뭐라고요? 1대에 BA 한 명 가입합니다. 그 BA가 BR이 우리 얼마나 좋아요? BR 2000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스텝이 요 스텝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텝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켓이 런칭을 하는데 일단은 500 New India Eligible Brand Representat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명의 저희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OCI든 PIO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BR이 됐을 때 그 BR 전체, 글로벌 전체 숫자가 500명이 되면 첫 번째 스텝을 오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홈페이지 오픈이에요. 두 번째는 1000명의 BR이 나왔어요. 1000명이 BR 나오면 로컬 프로덕트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품이 명확하게. 그리고 디지털 툴셋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현지의 회원가입이 될 수 있게끔. 현지 회원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로벌 트레이닝 포 인디아 엘리지블 뭐 브랜드 레퍼런트 홈 마켓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 마켓마다 보상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트레이닝 방식들이 달라요. 제품 교육들이 다 다르겠죠. 아까 시온이라는 제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거의 못 들어보셨을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 다 다릅니다. 보상도 조금씩 1대부터 6대까지 5% 그리고 15% 라인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풀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런칭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액션해야 되는 부분들,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주변에 있는 까마잡잡한 사람들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해라. 어떤 분이냐? 이 세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OCI, PIO, NRI 다 아시겠죠?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헌법 제정무, 인도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인도인 출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 시민권자로서 이전에 인도 여권을 소지했거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 이분들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 인도인, 인도 시민권자로서 인도 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이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컨택해야 되는 사람들. 인도 시민권자로서 인도 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근데 제가 요 다음에 우리나라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BA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머지는 다 멤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멤버. 지금 F2 같은 경우에는 거주인데 그냥 거주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영주권자 이상의 와이프. 영주권자 이상의 와이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주가 되어야지만 회원가입이 된다. 그리고 F4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이 F7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F7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근데 왜 그분들이라도 멤버를 해야 되냐? 당연하죠. 왜? 그분들은 인도가 런칭을 하면 결국은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R 넘버로 회원가입을 할 거잖아요. 멤버로 가입을 할 거잖아요. 외국인으로 해서. 보시면 회원가입 절차에 보면 멤버가 있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맞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네모칸 밑에 보면 외국인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그러니까 멤버를 할 때도 외국인 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도 외국인 등록을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사인업, 회원 가입. 두 번째, 그들에게 제품과 사업, 보상을 가르쳐주는 일. 우리가 초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서울에서 그 이제 세미나가 인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인도인이 15명 정도가 왔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걸 제가 다 받아서 영어로 이제 다음부터는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하니까 그만큼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레이닝이죠. 결국은 그분들 중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인도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가는 일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이렇게 했더니 데모를 보여주고 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제가 데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데모를 해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데모를 보여주고 사업 설명을 해주고 인도에 대한 기회를 얘기해주고 인도 풀 보너스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알아먹으면 오케이. 알아 못 먹어도 괜찮아. 근데 진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 스스로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초대하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 스스로 뭔가 딴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할 때 그때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명함을 받습니다. 우리 손정미 사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뉴스킨 이그제큐티브 인 차지 오브 인디안 마켓 돼 있습니다. 인도 마켓을 담당하는 뉴스킨의 이그제큐티브 사장입니다. 아주 멋지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오늘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파시면 돼요.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네. 뭐가 다르냐? We are expanding new skin India become a world largest market with 1 trillion sales. 뭐 저거 1조 시장에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그 인도 다 알아야 됩니까?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알면 되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벌써 이것들을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바심 안 내도 괜찮습니다.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워밍업.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인도 강의가 있습니다. 인도 강의가 있는데 인도분을 초대를 하려고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아마 인도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인도 사업 설명.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인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도에 가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가봤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원가입 할 수 있나요? no. 야, 거기 갔더니 한국분을 만났어. 인도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한국분이야. 근데 인도 시장이 런칭하려면 내년 하반기인데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근데 나랑 하기로 우리 손가락 끼고 약속했어. 근데 런칭할 때 되니까 나랑 안 한다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희 중국 갔을 때 여기서 회원가입했는데 저기 가지고 회원가입 또 하고 앉아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규칙이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런칭하고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뉴델리 쪽에 이제 본사를 뒀다고 칩시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델리를 중심으로는 그 일부 지역에만 실제로 뉴스킨 제품 잘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중상위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남부 쪽에 문베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은 실제로 한국에서 직항도 없습니다. 그럼 2번 갈아타야 되면 12시간 넘게 걸립니다. 기다리시까지 하면 15시간 걸립니다. 가가지고도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허무하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 빼면 안 됩니다. 지금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도 시장의 비전을 보고 갔을 때
인도 하는데 결국은 내 팀에서 인도를 준비할 팀원들이 얼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도만 바라보고 인도만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를 함께 갈 그 밑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한테 뭔가가 일어나요. 저희 캐나다 파트너 영천에서 찾았어요. 메디인 영천입니다, 그 친구는. 근데 지금은 캐나다에 지금 한 7, 8년 살았거든요. 자기가 캐나다인 줄 압니다. CA 번호니까.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서 대구에서 인도를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바란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 주변의 세상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에 이제 김한 사장님하고 모두를 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12, 13, 14년도에 어떻게 내가 잘했을까?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리더 앞에 사장님들이 그때 가장 전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요. 전체가 다 잘됐습니다. 전체가 다 잘 됐기 때문에 그 수혜를 누군가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덜 보고의 그 차이였을 뿐입니다. 우리 TNT가 잘 되려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조금 차이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마인드 36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 열정이 어떨까? 제발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어렵더라. 뉴스킨 안 된다. 뉴스킨 너무너무 쉽다. 뉴스킨 너무너무 단순하다. 뉴스킨 하자마자 된다. 야, 요즘 뉴스킨 너무너무 재밌다. 이 입을 잘 만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천만 장자가 뉴스킨 코리아 전체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1000만 장자, 100만 장자 너무 많습니다. 그 신화로 끝나지 말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기에 마지막 하나를 애드해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이종사님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인도 시작까지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